삼국 시대가 되면서 중국이 대란에 빠지니까 이 틈을 타서 여기를 막으려고 한 임금이 동천왕입니다. 동천왕인데 여러분들 그 제갈량하고 사마의 사마중달하고 그 서로 싸우는 얘기는 삼국지 보면 참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사마씨들이 북중국을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마씨들과 연결되어 있던 공손씨라는 선비족이 요동까지 차지하고 있으면서 낭낭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손씨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사마씨하고 고구려가 연합을 해가지고 사마씨가 나중에 그 나라를 진나라를 세우니까 그 진나라 세우기 전에 위나라 때 이 연합을 해서 이 공손씨를 토멸을 해요. 토멸을 하는데 이 개인도 그래요. 힘이 약한 사람하고 힘이 큰 사람하고 무슨 동업을 하면은 약한 놈이 꼭 끝나고 나면 손해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 이게 큰 나라하고는 그러니까 뭐 같이 안 하는 거예요. 같이 토멸하면은 동천왕 생각으로는 마땅히 그 서한평쯤은 우리한테 줄 알았는데 다 차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동천왕이 가서 습격을 해서 서한평 차지했죠. 차지하니까 위나라에서 침략을 해가지고 결국 환도성이 함락되는 비운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게 관구검이라는 위나라 장수가 환도성을 함락해가지고 기공비를 세워놔 전성했다는 전성비 세워놓고 간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조각만 남아가지고 탁본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이때 멸망할 뻔했어요. 미루하고 누유라는 이가 목숨을 내걸고 왕을 지키고 왕 대신 왕옷 입고 달아나서 적군을 유인하고 유유라는 이는 항복 한 척하고 음식에 빗을 숨겨가지고 와서 적장을 찔러 죽여가지고 고구려를 건졌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에요. 위기에 처하면은 자기 목숨 안 아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이제 건졌는데 공손씨가 물러나고 난 뒤는 이 빈자리를 요서 지역을 모용씨라는 선비족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모용씨와 고구려의 씨름이 이후 한 200여 년 지속이 돼요. 그게 힘이 비슷비슷했다. 힘이 비슷비슷해서 총동원령을 내리면 한 5만 군사쯤은 아마 동원할 수 있었던가 봐요, 처음에. 그래서 서로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초기엔 모용외라는 자가 나와서 요동요소를 차지하고 있을 때는 고구려의 미천왕이라는 임금, 영웅이 나옵니다. 여러분 미천왕 아시죠? 네. 그 미천왕이라는 분이 나와서 이제 그 모용외와 대결을 하는데 두 영웅 중에 미천왕이 윗길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대결할 때는 미천왕이 항상 이겼단 말이에요. 미천왕이 어째 그런 인물이냐 하면은 이 미천왕은 자신 그 서천왕의 손자예요. 동천왕 손자가 서천왕이고 서천왕 손자가 미천왕이에요. 그런데 이 미천왕의 아버지는 서천왕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인데 그 형인 봉상왕이 서가지고 아우를 시기해서 죽여버렸다. 죽이니까 미천왕도 죽게 생겼거든. 그래 달아났어요. 달아나가지고 촌에 가서 숨었는데 농부인 척하고 숨어서 수실천 음모라는 집에 가가지고 머슴살이를 하는데 아이 음모란 자가 하도 그 고약한 자라 돼가지고 종일 일 시키고 밤에는 개구리 온다고 개구리 못 울게 둔봉에 돌 던져서 못 울게 하라고. 꽤 잠도 못 자고 그런 고생을 1년 동안 해. 하다가 이제 안 되겠으니까는 그 다음에 소금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배 타고 압록강 오르내면서 소금 장사를 한 7년 하는데 또 잘못 걸려요. 이제 왕손이니까 어수룩해서 뭐 물정을 알았겠어요. 그런데 소금 장사하다가 어느 집에 가니까 소금집 맡겨놨더니 그 집 노파가 소금을 그져달라고 그런다. 그래서 처음에 한번 줬는데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안 줬더니 앙심을 품고 신발을 소금찜에 갖다 넣어서 그놈 지고 갔더니 쫓아와서 신발 도둑질 해갔다고. 그래서 고소를 해가지고 물증이 나오니 어떡 해요. 그래서 소금까지 다 뺏기고 이제 가진 고생을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고생하는 중에 민심을 다 알았단 말이에요. 민심을 알고 무엇을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고 있을 때 창절이란 대신이 봉상왕 가지고는 도저히 모용의 대적을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자는 나를 따르라 하고 버들 잎을 여기 꽂으니까 전부 신하들이 미천왕으로 옹립을 한 거예요. 옹립을 해서 대결을 하는데 이 미천왕이 300년에 등극을 하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미천왕이 정말 7년 동안 가진 고생을 다 했으니까 이제 정확히 알죠. 민심의 소재라든지 뭐 어떻게 천하를 다스려야 된다든지 정확히 아니까 모형회를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사마시들이 세운 진나라가 흉노족 유효한테 함락당하는 게 311년인데 이 기회를 딱 틈타가지고 서한평을 급습해서 장악해버립니다. 장악해버리니까 모형회가 손쓸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낭랑태술이 있던 장통이라는 자가 한 2년 버티다가 도저히 못 버티겠거든. 중국은 어지럽고 고구려는 강해지고 이러니까 못 버티겠으니까 중국 사람 이제 한 1000여 가국 끌고는 해로로 요동성으로 달아나. 그래서 313년에 우리가 낭랑을 멸망시켰다 하는 게 바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낭랑을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고구려는 이제 412년 동안이죠. 412년 동안 식민 통치를 하던 중국 사람들 세력을 완전히 국토 밖으로 몰아내란 거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모형시들하고 싸우면서 미천왕 생전 당시까지는 항상 눌렀는데 그 다음 때에 모형시 중에서는 모형황이라는 자가 나오고 이쪽에서는 고국원 왕이 나왔다. 둘 다 또 영웅이에요. 뭐 신장이 190세 2m 가까이 다 되고 뭐 이런 아주 거구들이고 이런 영웅들이었던 모양인데 이들이 이제 다시 대물려가면서 또 결혼한 거예요. 결혼인데 초기에는 우리가 유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 불상이 황인종